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 가운데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회 현상으로서 인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황을 분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배운성 작가의 가족도라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림에는 한옥 마당에서 아기를 안고 앉아 있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3대에 걸친 17명의 대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림 속 인물들의 경직된 표정과 자세,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소가족 혹은 1인 가족 등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분류 기준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2.1명 이하일 때 저출산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일 때는 초저출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은 어떠한가? 2002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이미 1명 미만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추세는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합계 출산율의 수치가 낮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주소 통계 분석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은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가로축은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왼쪽 세로축은 인구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기준점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 상단에 가입 여성 한 명당 명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를 보시게 되면요, 100만 명의 신생아 수의 합계 출산율이 가입 여성 한 명당 4.5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5년으로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그렇죠, 신생아 수가 87만 명에서 가입 여성 한 명당 인원은 3.4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83년도에 들어서면서 더 줄어들고 있죠. 1983년도에 신생아 수가 7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 여성 한 명당 인원은 2.06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또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1987년 들어가지고 신생아 수가 62만 명에서 가입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은 1.53명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흐름이 2001년도에는 1.31명, 그리고 2005년도에는 1.09명,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2019년도에는 드디어 1점대의 합계 출산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92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생아 수도 30만 3천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 40년이 흐르는 사이에 100만 명에서 30만 명, 약 70만 명의 인원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 있는 통계 분석 자료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화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고령화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은 어떠한가?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출산에 따라 가지고 고령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나아갈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할 만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생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일단 고령화의 추세와 관련해서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고 또 보건 의료 서비스가 발전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 흐름과 그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고령 사회의 진입,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생산 인구가 일단 감소되겠죠. 그 생산 인구 감소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생산 현장, 그러면 생산 현장은 다시 취업 구조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생산 현장과 취업 구조가 노령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될 것 같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 산업이 또 한편으로는 발달을 하고 그 필요성이 증대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줄고 그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순차적으로 감소하면서 관련된 우리 사회 문화 인프라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고령자 기준의 변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읽어보고 우리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65세 이상, 우리 아까 살펴보았을 때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준은 사실 130여 년 전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사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법과 연금법을 도입을 했고 연금 수령 연령을 그때 당시 65세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 유엔에서 이 기준을 받아들여서 65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이 기준을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법을 제정할 당시 독일인의 평균 수명이 약 49세였다라는 점. 이거는 우리도 잘 몰랐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약 80세와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려 3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령 기준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유엔에서도 2015년 연령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를 고려해서 5단계의 생애 주기를 제시했는데요. 이 5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5단계는 미성년자가 17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애 주기는 18세부터 65세. 18세부터 65세. 그리고 중년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는 66세에서 79세. 그리고 노년이라는 생애 주기는 80세에서 99세. 그리고 장수 노인은 100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령자 기준인 65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유엔의 2015년 연령 기준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65세는 결국 청년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80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80세 이상 고령자도 다시 노년과 장수 노인으로 구분해서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생애 주기의 단계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오죠. 서울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그럼 노인 연령은 어떠한가를 연도에 따라서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2016년과 2018년이 있는 거죠. 자, 가운데점 보겠습니다. 가운데점. 70세에서 74세를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62%가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2018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46%만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수치가 어디로 빠졌죠? 그렇죠. 그 이후에 있는 75세에서 79세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특히 80세 이상을 2016년도에는 7.5%가 동의한 바에 반해서 2018년도에는 무려 10%가 증가한 17.5%가 요 80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과제가 나가는 겁니다. 자, 고령자 기준이 6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추론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과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